자신이 느낀 공포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공포 그 자체라고 그려놓았소. 읽을수록 역겨워졌소. 나는 번민에 빠져 내가 생명을 얻은 그날이 증오스럽다 라며 울부짖었소. 저주스러운 창조자여. 어째서 당신조차 역겨워 등을 돌릴 만큼 흉악한 괴물을 빚었습니까? 신은 연민을 갖고 자기 모습을 따라 아름답고 매혹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소. 그러나 내 모습은 당신의 추악한 부분을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끔찍하오. 사탄에게는 그를 숭배하고 격려해줄 동료 악마들이 있었지만 나는 고독할 뿐만 아니라 혐오의 대상일 뿐이요. 낙담과 고독에 빠져 여러 시간 이런 생각을 했소. 하지만 오두막 사람들의 미덕과 다정함과 관대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타일렀소. 내가 그들의 미덕을 동경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도 영민을 갖고 내 몸의 기형을 넘어가 줄 것이라고 말이오. 아무리 흉측한 괴물이라 해도 연민과 우정을 갈망하는 자를 문간에서 내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절망하지 말고 내 운명을 결정할 오두막 식구들과의 대면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고 결심했소. 실행은 몇 개월 후로 미뤄졌소. 이 일의 성공에 달린 의미가 너무나 컸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소. 그뿐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경험으로 내 이해력도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몇 달 정도 더 지혜를 보탠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소. 그러는 동안 오두막집에는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소. 사피는 이 집 사람들 사이에 행복을 퍼뜨리는 존재였지요. 게다가 집안 형편도 풍족해진 것 같았소. 펠릭스와 아가타는 놀이와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일할 때도 하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는 않았어도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였지요. 식구들의 감정은 고요하고 평온했던 반면 내 감정은 나날이 혼란스러워지기만 했소. 아는 것이 쌓일수록 내가 얼마나 처참한 외부자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더이다.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지만 물속에 내 모습이 비칠 때나 달빛에 내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다 헛없는 허상이고 변덕스러운 그늘에 불과한데도 희망을 붙잡기가 힘들더군요. 몇 달 이내로 받자고 작심한 심판에 대비해 두려움을 물리치면서 자신을 단련하려 모진애를 썼소. 때로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기도 했소. 이성의 고삐에서 놓여난 내 생각은 낙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내 우울을 명랑함으로 풀어줄 사랑스러운 존재들을 감히 상상하기도 했소. 이들의 천사 같은 얼굴이 내게 웃음을 띤 위안을 불어넣어 주었소. 하지만 모두 꿈일 뿐이었소. 내 슬픔을 위로하거나 나와 생각을 나눌 이부가 없었으니까 나는 혼자였소. 아담이 자신을 빚은 창조주에게 간청했던 일이 기억났소. 하지만 내 창조주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는 나를 버렸소. 그래서 나는 쓰디쓴 마음으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소. 가을이 그렇게 지나갔고 놀랍고도 슬펐소.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고 숲과 사랑스러운 달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자연은 다시 메마르고 황량한 모습을 띠고 있었소. 그러나 으스스한 날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소. 내 몸은 더위보다 추위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그래도 내게 가장 큰 기쁨은 꽃과 새들을 구경하면서 여름의 온갖 화사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소. 이들이 나를 버리자 오두막 식구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소. 이들의 행복은 여름이 지나가도 전혀 줄어들 줄 몰랐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감하였소. 서로에게 의지한 덕에 비록 주위에서는 여러 불운이 있었지만
이들의 기쁨을 방해받지는 않았소. 이들을 보면 볼수록 보호와 친절을 바라는 마음은 더 커져갔소. 내 마음은 사랑스러운 이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 사랑받고 싶을 미칠 지경이었소. 나를 향한 그들의 다정한 얼굴을 보는 것이야말로 내 최고의 야심이었지. 이들이 경멸과 공포로 내게서 등을 돌릴 거라는 생각은 감히 떠올릴 수조차 없었소. 이 집 문간을 찾은 가난한 사람이 쫓겨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물론 나는 그런 약간의 음식이나 잠자리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을 바라긴 했소. 바로 친절과 연민을 원했지요. 내게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겨울이 깊어졌소. 내가 생명으로 태어난 후 사계절을 다 보낸 셈이었소. 이때 내 신경은 온통 오두막집 보호자들에게 나를 소개하려는 계획을 향해 있었소. 많은 계획을 곱씹어 보았지만 결국 눈먼 노인 혼자 있을 때 집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택했소. 전에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부자연스레 흉측한 나의 외모 때문이라는 걸 파악할 정도는 머리는 있었으니까. 내 목소리는 거칠지라도 끔찍하지는 않았소. 그래서 노인의 자식들이 집에 없을 때 그의 선의를 얻는다면 중재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젊은이들도 노인 덕에 나를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다고 말이요. 땅에 흩어진 붉은 낙엽이로 햇살이 비쳐 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기가 퍼져나가던 어느 날, 사피, 아가타, 그리고 펠릭스가 긴 산책에 나섰고 노인은 원해서 집에 홀로 남게 되었어. 자식들이 나가자 노인은 기타를 들고 슬프지만 달콤한 곡조를 몇 개 연주했소. 이제껏 들었던 어느 곡조보다 애달프고도 달콤했소. 처음에는 노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지만 연주를 계속하면서 얼굴에는 어떤 염려와 슬픔이 나타나더군요. 결국 악기를 내려놓은 노인은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소. 심장은 미친 듯 뛰었소. 지금이야말로 바로 심판의 시간, 희망을 확정 짓거나 두려움이 현실로 변할 시간이었소. 하인들은 인근 축제에 가고 없었소. 오두막 안팎이 모두 고요했소. 정말 좋은 기회였소. 하지만 막상 계획을 실행하려니 사지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소. 하지만 다시 일어섰소. 쓰러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하면서 은신처를 가리려 헛간 앞에 놓아둔 널판지들을 치웠소. 맑은 공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다잡고는 오두막 문간으로 다가갔소. 문을 두드렸소. 거기 누구시오? 노인이 말했소.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말했소. 저는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쉬어야 해서 말입니다. 몇 분만 불 앞에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드라세 노인이 말했소. 필요한 걸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소.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식들은 집에 없고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음식을 대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 친절하신 주인 어르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음식은 제게 있습니다. 그저 온기와 휴식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앉았고 침묵이 이어졌소.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소. 그때 노인이 말을 걸었소. 손님 말을 들어보니 동양분인 것 같은데 프랑스인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프랑스인 가족에게 배워 프랑스어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보호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친구들의 호의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독일인인가요? 아닙니다. 프랑스인입니다.
그런데 화제를 바꾸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불행하고 버림받은 놈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친지의 친척도 친구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는 다정한 이들은 저를 본 적도 없고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실패하면 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추방된 존재가 될 테니까요. 절망하지 마시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합니다만 인간의 마음은 빤한 이기심의 편견만 없다면 형제애와 자비심이 넘친답니다.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친구들이 선하고 다정한 이들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친절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들이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제게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 품성의 소유자이고 지금껏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은 데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편견이 친구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다감하고 친절한 친구를 보아야 한다는 눈으로 혐오스러운 괴물만 볼 뿐입니다. 진정 비극이군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잘못이 없다면 그들이 진실을 깨우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바로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저는 지난 몇 달간 날마다 그들에게 친절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편견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어디 살고 있나요? 근처입니다. 노인은 말을 멈추었고 다시 이어갔소. 감추지 말고 자세한 사연을 말해준다면 혹시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깨우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고 당신의 얼굴을 판단할 수 없지만 말씨로 보아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망명한 자에 불과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동포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정으로 기쁠 것 같소. 훌륭하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너그러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르신은 친절로 저를 흙먼지 자욱한 땅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어르신의 도움으로 인간 사회와 연민으로부터 밀려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당치 않습니다. 설사 당신이 정말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회에서 밀어낸다면 그를 미덕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니까 말이요. 나 역시 불행하다오. 나와 내 식구들은 무고한데도 유죄 선고를 받았소. 그러니 내가 당신의 불행에 공감할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구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어르신은 제 최고의 유일한 은인이신데 말입니다. 어르신의 입술에서 생전 처음 저를 향한 친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인간애를 보니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들과도 잘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 친구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을 멈추었어.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 이 순간 영원히 행복을 박탈당하던가 선물로 받던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 노인의 말에 대답하기 위해 굳건해지려 했지만 허사였어. 남은 힘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이요. 나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큰 소리로 흐느꼈어. 그 순간 젊은 식구들의 말소리가 들렸어. 낭비할 시간이 없었어. 노인의 손을 부여잡고 소리쳤어.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찾은 친구들은 어르신과 어르신들의 가족들 뿐입니다. 심판 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느님 맙소사. 노인이 외쳤어. 당신은 누구요? 바로 그 순간 오두막집 문이 열렸어.
펠리스와 사피와 아가타가 들어왔어. 나를 본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경악을 무슨 말로 형용할 수 있을까요? 아가타는 졸도했고 사피는 친구를 미처 챙기지도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펠리스가 달려들어 초인과 같은 힘으로 노인의 무릎에 매달려 있던 나를 떼어냈어. 분노에 사로잡힌 펠리스는 그대로 돌진해 나를 땅에 쓰러뜨리고 막대기로 나를 난폭하게 때렸어. 나는 사자가 영양을 갈라리 찢듯이 그의 사지를 찢어 놓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쓰디쓴 슬픔에 마음이 가라앉아 그러지 않았소. 나를 다시 내리치려는 펠리스의 모습을 보고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여 오두막집을 뛰쳐나왔고 혼란에 빠져 눈에 띄지 않게 헛간으로 숨었소. 프랑켄슈타인 제2부 7장 녹음 끝냈습니다. 앞으로 프랑켄슈타인 2부 8장에 이어 3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녹음은 여기까지만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대출로 읽어보시거나 구입하셔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 프랑켄슈타인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